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뜨거운 토론을 펼치는 시간 노컷 대련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맥 소장님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 했던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면 그럴까요? 그 당원 게시판 얘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너무 센 얘기여가지고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은 뭐라고 답변하실까 궁금해서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 이름으로 아이디로 혹은 그 한동훈 대표 이름으로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글이 올라왔다.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좀 경과를 설명드리면, 예, 경과. 네, 그 당원 게시판에 그 다 익명으로 글들을 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익명은 아니지. 왜냐면 성만 나오니까 예, 김이박 이렇게 박땡땡. 나오니까 예. 그 원래 공개를 못하게 돼 있어요. 정보 공개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같은데 들어가서도 뭐 그 글을 달지만 뭐 거기는 이제 익명으로 달기도 하고, 예. 근데 너무 심하면 이제 삭제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그 검색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검색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치면 실제로 익명이었던 게 실제로 그 사람의 실명으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몰랐어. 모르셨구나. 왜냐면 그 불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시스템 설계가 잘못된 거네. 설계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전산오류. 개인정보법이 거기다 이름을 치면 모든 사람의 거기 그 이름으로 된 사람들이 다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거기다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친 거야. 무심코.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명이 그러니까 그 실명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근데 한동훈 당대표는 정작 본인은 거기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회원가입 안 됐대요. 회원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양반 한동훈 대표는 이제 이 댓글을 단 사람을 보면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명 중에서 한 200여 개 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190개인가가 다 몰려 있다. 근데 이것도 뭐 사실은 매일 단 거라기보다는 기간이 꽤 널려져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다 모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분은 한동훈 대표가 그 법무부 장관일 때는 당원이 아니니까 그렇죠. 당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쨌건 보면 이제 1월달 작년 12월 말이나 올 1월달에 이제 당적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글은 이미 그 훨씬 전부터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동훈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 그래서 그 지난 목요일인가에 제가 안 쓰신 거 아시죠? 저는 그런 거 안 썼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했어요.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문제는 거기 보면 이제 다른 가족들이라는 사람들로 이름이 이제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특이하니까. 근데 문제는 사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무슨 범법을 한 것도 아닌데 연락을 해서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글 같은 게 올린 걸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올린 글 중에 심한 글 중에 뭐 개 목줄로 누굴 끌고 다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거 명예훼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우리 익명으로 들어간 그 게시판에는 그보다 훨씬 심한 얘기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구나. 그거는 뭐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있고 여사에 대한 비난도 있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난도 있고 뭐 그 심지어는 전화 무슨 뭐 최고위원들 뭐 다 뭐 온갖 욕설들 막 거기 다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너무 심하면 걸러내지만 그렇지만 익명으로 올라간 거니까 뭐 게시판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게 갔는데 그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올라간 글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그 이름이 같다 부인과 이름이 같다라든가 뭐 누구 장인과 이름이 같다는 사람들의 글은 그게 내용 자체는 그 신문에 나온 사설이나 칼럼 중에서 한동훈 대표를 좋게 써준 거. 그다음에 약간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 비난하는 친윤들에 대해서 그걸 비판하는 그런 칼럼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법적으로 그걸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구나 이제 당원 게시판이라는 게 수백 개, 수천 개가 막 글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 뭐 하나, 두 개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를 검색이라는 단어로 쳐서 이름을 쳤으니까 그게 옛날 것까지 다 끌어올려서 주르르 올라와 있는 거지. 그냥 평상시에는 알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실명 인증을 박재홍 치고 제 지문번호를 입력하고
제가 인증하면 제 휴대전화에 오는 그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그 당원 가입이 되는 건가요? 그 홈페이지 당원 책임 당원인 사람이 예. 거기다 나는 책임 당원 누구라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그 책임 당원으로서 인증되는 것들 예. 그걸로 입력을 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걸 당무감사를 해야 돼. 당무감사는 뭐에 대해서 해야 되지? 지금 이제 한겨레 단독 보도는 한동훈 명의로 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난 게시물 당무감사 안 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개인정보 침해 이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예. 그게 무슨 범죄 혐의가 있어 뭐 문제가 있어야지 당무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수많은 비방 댓글이 있는데 예. 그중에 우연히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비방 댓글을 썼으니까 너는 감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 거기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비방 댓글은 당무감사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한동훈 정작 한동훈 대표랑 상관없는 그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거기다 쓴 글에 대해서는 그건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렇죠. 우연히 이름이 같을 뿐인데 네. 나는 그러면 비방 못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내 이름을 가진 나는 이게 저는 계속 듣고 있는데 예. 김정혁 최고위원께서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이렇게 말을 길게 할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국민들이 안 알아도 될 말을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서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냐. 불편한 진실에 네, 얼굴이 화끈거리실 것 요즘 같은데. 백 소장님이 폼이 많이 올라왔어요. 계속해 주세요. 근데 네. 아니 그냥 저는 이제 정당 정치의 기본인 당원 게시판을 설치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원들의 다양한 입장을 들으려고 나름대로 폼나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엔 당대표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 누군가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창구를 만듦으로써 뭐 그냥 뭐 당원들의 어떤 불만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친윤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친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두세요. 예. 그런데 그거를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들이 요구했다 해서 무슨 죄죠? 그걸 왜 따지죠? 라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혀를 끌끌 찰 것 같아요. 참 한심하다. 집권 여당이라는 수준이 당원 게시판을 놓고 집안에서 친윤이네 친한이네 예. 그걸 당원감사를 한 해 만에 수사를 해야 된다 만다 모욕죄다 명예훼손죄다 참 한심하다 예. 라고 비판하지 않겠냐 예. 라는 것을 직시했을 때는 예. 멈춰야죠. 멈춰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집안망신도 이런 집안망신이 없고 거의 뭐 가학적 모노드라마를 본인들끼리 쓰는 거예요. 가학적 모노드라마. 거의 모노드라마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뭐 본인들 아니, 의리를 안 썼어요. 아니, 그러니까 야당의 어떤 야당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인들끼리 막 서로 옷 찍고 막 그냥 가학적으로 서로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에서 민주당은 아예 뭐 거론도 안 하는데 자폭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 당은 그래도 이 게시판에서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지. 언제 아니 끝나려나 민주당은 하는데. 옛날에 막 난닝구 찍고 막 그랬잖아. 일단 그렇게라도 좀 정리를 한동훈 대표가 지도를 갖고 하시든지. 예. 근데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결론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설령 가족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죄입니까? 왜냐하면 가족들은 본인이 사랑하는 남편, 본인이 사위. 자랑스러운 사위, 네. 그리고 아빠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모멸차게 말하자면 그런 모욕적인 처사를 당하고 왜 기정사실화를 아니 그렇다면 해도 된다. 그래서 쪽파를 당하고 왔는데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 가족이라면 욕을 해야죠. 그건 죄가 아닙니다. 가족은 진정한 편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예. 아 그러면은 예전에 그 해경국 김씨 사건도 그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건 가족이 일이네. 아니니까 문제가 되죠. 아니 저기 가족이라도 아무 문제 안 내는 거 아니요. 가족이라도. 가족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밝혀보자는 거 아니야. 뭐 상대 캠프에서 했다고 하니까 하는 거고. 우리 당은 그렇게 안에서 사실 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난도 엄청 많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네. 공격도 많은데 예.
민주당은 그런가요? 민주당 게시판은 그냥 찬양 일세가 아니야? 민주당 거기서 이재명 비명들에 대한 그 저기 공격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은 그냥 매장당하는 거 아니에요? 게시판 안 봅니다. 안 봐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래도 우리 당은 막 수박 들고 와서 깨고 막 그러지는 않았어. 일단은요 집안부터 정리를 하시는 게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뭔지를 보려면 그러니까 게시판을 한번 보세요. 집안부터 좀 하시지 왜 그만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오늘 너무 행복해하시네. 자, 박 실장님. 여의도 지하에 뭐 주막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뭐 게시판과는 또 분위기가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말 다 해요. 근데 왜 이게 우려스러운가 하면 이제 대통령의 지난 이제 목요일이었죠? 이제 사과와 기자회견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부분이 되게 관심 포인트인데 어떤 그런 것 되게 좀 대통령 사과 인정을 하는 분위기였고 그 이후에 이제 뭐랄까요 당정이 뭔가 좀 이제 함께 가자 이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됐었는데 갑자기 게시판에 그게 나오니까 진심은 또 이게 대통령을 우리 한동훈 대표가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원래는 이렇게까지 했었던 거야? 뭐 이래서 아마 또 이제 당 내에서는 그런 좀 불편한 여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최고위원 두 분마저도 당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김재원 최고랑 김민전 최고가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하신 분도 최고위에 분명히 있긴 했던 거니까 이제 이게 좀 이슈가 그러면 이제 가라앉을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재원 최고는? 글쎄요, 근데 저희는 좀 옆에서 보기에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긴 해요. 왜냐하면 뭐가 이해할 수 없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 15일 내일 모레 그렇죠. 그 25일 그 재판 두 건 재판 앞두고 우리는 지금 총력을 다해서 그걸 공격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난데없이 뒤통수를 매우 맞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갑자기 이게 도대체 당원 게시판. 당원 게시판 이게 왜 갑자기? 저는 이유를 알아요. 에? 특감 때문에 그래요. 특감. 모르겠어. 특별감찰관? 대통령실이 특감을 불편해하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일단 한 번은 프레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친윤 쪽에서 특감 부분을 일단은 막아서라. 라는 신호를 다른 얘기로 하는 거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우를 갖추어서 지금 저 공격을 한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뒤통수를 막 때리는 듯한 느낌이 받고 그다음에 지금 당사 앞에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 있죠. 집회를 하는데 그게 이제 지난번에 대통령과 그 홀대당했던 그 모임 이른바 면담인지 뭐 회동인지가 있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게 시작됐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해요. 그래서 뭐 100여 분 정도씩 와서 뭐 배신자 한동훈 뭐 우리는 윤석열 지킴이다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시면서 되게 이제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와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뭐 자발적이라고 얘기하세요, 다들. 뭐 자발적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진짜 자발적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좀 엇박자가 좀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약간 로우키로 갈 때 오히려 친윤 또 대통령실에서 이 기회에 싹을 자르자라는 걸로 그 최전방 공격수인 장해찬 전 최고를 앞세워서 조직적인 공격에 나서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친한계 쪽에 물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한동훈 대표를 너무나 싫어하는 그 장해찬 전 최고와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논란을 만드는 것으로 본다라고 보는데 만약 여기서 뭔가 틈이 잡혀서 흔들린다면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어뜯으려고 할 것 같긴 해요. 앞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나머지 가족, 친척, 뭐 장인, 장모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은 뭐 그런 센 표현들이 없다라고 하면 그분들 중에 일부는 여기에도 한동훈 당원이 8명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동명이인이 국민의힘 당원 중에 그러면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장모 이름은 조금 흔해서 장해찬 전 최고 올린 거 보면 장모 이름으로 올린 게 제일 많거든요. 근데 그분 이름이 그나마 좀 흔해요. 그래서 동명이인이 이분들은 좀 더 있어서 글을 좀 많이 올렸고 그럼 이 중에는 정말 가족이 올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또 그분들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합리적인 비판을 했다면 아니 근데 일단 가족들 명의까지 이용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올렸다는 거 그거는 정치적으로 분명히 제가 봤을 땐 부적절한 거. 근데 이럴 가능성은 저는 매우 희박하다고 봐요. 첫 번째 뭐냐면 이런 걸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하려면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당원 게시판에 그런 글을 몇 개 올린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좋아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저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나 이런 것 자체가 보면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지금 나서서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참 우리 당에서 그분들이 저는 공격수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늘 항상 무슨 이야기 하시면은 항상 저기 저 아군과 적군 구분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서 오히려 이거는 내가 보기엔 한동훈 대표가 왜 저기 조용히 있으면서 대응을 안 할까라고 생각해 봤었을 때는 오히려 그냥 니네가 한번 사지로 들어와 봐라 이런 거 아닌가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올려야 우리 올립시다 뭐 그런 게 이게 저기 가능하지 않다. 아유 그게 근데 저도 가족들 전체 좀 박하사돈 지금 올리실 타임입니다. 요런 만약에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그런 집안이면 정치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럴 것 같진 않고 아니, 거기 말씀드린 대로 뭐 수백 개에서 수천 개씩 예를 들면 글이 올라오면 그 중에 몇 개가 올라가면 그게 그렇게 무슨 영향을 미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 그 중에 가족 한 분은 그냥 나의 한동훈 대표도 전혀 관련 없이 본인의 생각으로 아까 백소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올렸을 수는 있겠다. 그 중에 일부는 그런 거는 그게 뭐 영향력이 있으면 나는 이미 벌써 빨갱이가 된 거지. 아니 근데 그건 죄가 아니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한동훈 대표가 이걸 지시했느냐 여부예요. 가족들을 공모했느냐. 속된 말로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닐 건데 아니면 그러면 가족들이 올린 부분들은 이거는 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동훈이를 박해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볼 수 있거든. 그러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와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민주당 그렇게 하는구나. 민주당 가족들은 우리 가족들은 그런 거 안 해요. 민주당 가족들은 정보사랑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게 죄는 안 되지 않을까. 아니 장모님이 닭이나 삶아주지 누가 그 게시판에다 악플을 하니까.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심각하게 가지고. 자 이런 건데 이제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내일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검찰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돈 봉투 500만 원 받았다 이 진술을 확보했고 교통비다 소액이었고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이제 명태균 씨는 답을 했다고 하는데 강혜경 씨는 또 본인에게 명태균 씨가 돈 받았다고 자랑도 했고 또 강혜경 씨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반반씩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더니 명태균 씨가 아니다 이건 우리 막내 를 위한 돈이다. 저금할 거다. 이렇게 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 오늘 아침에 또 방송에서 강혜경 씨가 공개를 했는데 요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 맥 소장님부터. 참 부러웠어요. 교통비를 500만 원씩 줄 수 있는 김건희 여사도 참 통이 크시구나. 이해는 됐어요. 뭐 디올백 300만 원짜리도 조그마한 파우치 정도로 이제 취급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한테 교통비 쓰세요? 500만 원. 교통비가 500만 원이면 어디를 갈 수 있을까? 고민해봤더니 해외를 갈 수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그래도 한 달치를 한꺼번에 준 거일 한 달치를 줘도 500만 원 교통비 쓰는 사람이 쉽지 않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교통비라고 했고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잖아요. 본인 명태균 씨의 딸을 위해서 할 만큼에 대해서 생각을 가졌다면 손에 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없는 봉투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 돈을 본인의 딸한테 적금으로 쓰겠다고 했다는 것은 허풍은 아니에요. 이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한 번의 적시지만 여러 차례가 있을 수 있고 교통비가 500이라면 그러면은 정말 착수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의 사례비는 어느 정도일까는 상상에 맡길 수 있고요. 이 부분이 부적절한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감사의 그냥 어떤 사례비로 교통비로 500 줬다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요라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돈을 따라가서 어디에서부터 돈이 흘러나왔는지를 조사해야 된다. 김재혁 최고. 아니면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 교통비가 많이 들었겠죠. 뭐 그것도 그 짧은 시간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했으니까 뭐 김건희 여사로는 그때 후보 부인의 입장에서 뭐 나를 위해서 저렇게 그 먼 데서 계속 올라와 주니까 고맙구나. 뭐 그래도 차비라도 좀 줘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우리 후배가 뭐 나를 위해서 그렇게 먼 데서 계속 부산에서 올라오거나 이러면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거 우리가 어째 조금이라도 사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 문제가 사실 500만 원이었는지 얼마인지는 사실 좀 확실치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는 강혜경 씨가 주장하는 거고 이 사람은 이제 뭐 교통비였는데 소액이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진실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그냥 강혜경 씨 말만을 딱 그걸 확실한 보고. 걸로 해서 그걸로 단정을 해서 얘기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뭐 보면 이게 한두 번 만난 관계는 분명히 아니구나. 여사를 자주 찾아갔겠구나.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교통 그렇게 먼 데서 오니까 차비라도 좀 줘야지. 만약에 가까운 데서 왔다 갔다 하면 500만 원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주든가. 서울 시민이었으면 가까운 데서 100만 원이었을 것이다. 자, 박 실장님 선배님으로서 그런 선배님이셨습니까? 당연하죠. 예. 일단 뭐 저희 집과 김종현 최고위원님과의 집이 좀 가까운데 제가 일단 부산 쪽으로 가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성이 크십니다. 500씩 교통비를 줄 수 있고. 원래 후배들 잘 챙기기로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군요. 빈말이 아닙니다. 빈말이 아니에요. 빨리 국회로 보낸 다음에 자주 찾아갑시다. 그럼 10번 만나면 얼마예요? 5천을 교통비를 준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겠죠. 자, 아무튼 이제 2부에서는 명태균 씨의 추가 진술, 그 기관장 인사계 의혹뿐 아니라 뭐 대통령 일정도 사전에 미리 알았다 이런 정황에는 녹취도 공개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2부에서도 이어가겠습니다.